특검 통과된 날 검찰 세관 마약 사건 합동수사팀 발족. 이때까지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다 됐잖아요. 이 김건희 특검 안에 요 내용이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발족을 했어요. 백혜룡 경정이 나섰습니다. 이거 매우 불손한 의도가 있다. 사건 덮고 승진한 검사가 합수팀을 지휘한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일단 전화통화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검찰은 경찰이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다. 근데 실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덮었다. 검찰이 덮었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스스로 주체가 돼서 칼을 쥐고 셀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 검찰이 이걸 덮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기록이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덮었던 기록이 있는데 한 번 덮은 게 아니라 2번 덮었다. 그것도 기관을 달리해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덮었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 한 번 덮었다. 이 당시 인천지검 심우정이 지검장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 이게 덮은 거다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확인이 됐는데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수배 조치하지 않고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고 국내에 마음껏 들어와서 마약을 유통할 수 있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서 합동수사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영등포 수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 의혹이 이미 상실돼서 수사 종결을 하려 했던 그런 팀인데 검찰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 이거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하다가 축소 은폐해서 증거인멸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빨리 특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냐 검찰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설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삼설 특검이 너무 규모가 적다. 특별검사 5명에 수사관 20명 정도. 근데 이 세관 연루 마약 외압 사건은 내란 사건 버금가는 정도의 규모라고 판단하면 된다. 상설 특검으로는 안 된다. 일반 특검을 해야 되고 규모를 키워야 된다. 아니면 실체 드러내기 어렵다. 모든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런 혐의를 지금 두고 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검찰, 경찰, 관세청, 국정원, 방첩사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까지 상설특검으로는 어렵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경고망동 말라.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 있다. 지금 수사 대상에 해당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면서 돌출 행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합수팀을 지휘하는 대검 마약수사부는 검찰이 최초로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마약 수사를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한 곳이다.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냐? 검찰에 경고한다. 경고망동하지 말라. 나는 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왜냐? 합수팀 출범시켜놓고 자기를 피해자, 백혜룡 경정은 피해를 받지 피해자 지위로 앉혀놓고 계속 불러가지고 진을 빼려는 거 아니냐. 내가 니들의 속셈을 모를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보도가 나왔죠. 노컷뉴스에. 이게 뭐냐면 백혜룡 경정이 브리핑을 하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려는데 이거 빼라. 자, 뺀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각 4kg의 필로폰을 신체, 종아리, 허벅지, 배에 부착시켜 인천공항에 입국 24kg을 국내 반입했다. 이거는 1월 달이고 2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 6kg 필로폰을 신체 부착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월 22일에는 말레이 조직원 2명 남녀 1명씩 6kg 필로폰을 신체 부착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뭐만 살아남냐? 인편 및 화물편으로 총 74kg 국내 일반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위와 같이 밀반입된 필로폰은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신체 부착 반입판 24kg를 서울 명동에서 한국 조직에게 직접 전달했고 2월 8일, 22일, 24일 조직원 각 2명씩 신체 부착 반입판 18kg을 부산에서 한국 조직에게 직접 전달했고 8월 12일 나무 도마에 은닉되어 배송된 필로폰 12kg을 중국 조직에 6kg, 한국 조직에 6kg 각 전달하여 유통했다. 이런 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건 빼라. 보도자료에서 빼라. 또 뭐가 빠지냐?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거 빼라. 그리고 말레이시아 총책 마이클은 조직원들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하여 항공편으로 입국시키거나 이걸 뺐어요.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해서 가슴, 허벅지 뭐 이런 데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들어왔어. 이거 빼라. 조직원 신체 부착 42kg, 화물편 32kg 이거 빼라. 그냥 총 74kg 이런 얘기만 하도록 했고요. 조직원 신체 부착 요거 빼고 인편으로 반입한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뭔가를 숨기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지시냐면 대통령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에 쭉 나왔던 건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백혜룡 경정님이 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얘기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기니까 정리를 했는데 내용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심우정 인천지검장 때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마약을 인천공항 통해 들여왔고 김해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검찰이 덮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방첩사, 국정원, 세관 다 연루돼 있다. 왜냐하면 공항에는 군, 검찰, 국정원, 관세청 모두 지키고 있는데 여기가 뚫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처음에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관세청 직원이 잡은 건 우연치 않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관세청의 새내기가 통관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시스템을 건드린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바로 수상한 사람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을 땡땡 뭘 걸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뭘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잡은 거야. 그리고 바로 검찰이 붙습니다. 공항엔 검찰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붙어서 검거한 조직원 1명. 이 사람 휴대폰을 딱 뺏었는데 위챗이 있는 거예요. 단톡방이 있었어. 3명은 도망갔고 1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3명을 잡기 위해서 위챗에 잡혔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유인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유인작전을 실패해요. 왜냐? 이 조직의 두목인 마이클이라는 애는 한국에 오진 않았지만 이 조직원 중에 1명이 검찰한테 잡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혔다는 거를 모른 척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이 두목이요. 자, 나중에 검찰이 이 두목은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천지검 검찰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분노했다. 자, 이제 도망간 조직원 3명 있잖아요. 이 3명의 신원을 이제 파악해야 되잖아. 그리고 수배를 하고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건 쉬운 일인 겁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들이었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 신원들 다 제거하면 남은 3명의 조직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출국 금지를 시키고 한국에 투입된 이 조직원 3명을 잡아야 되는데 출국 금지도 안 하고 이 조직원들을 알아보는 작업을 멈췄다는 겁니다. 검찰이. 그래서 도망간 3명의 조직원들은 유유히 다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요, 조직원 21명이 12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입국을 했다. 자, 심우정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이야기는 꽤 퍼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때 이걸 너무 잘 덮어가지고 검찰총장 시켜줬다는 이야기. 이거는 열린공감TV에서 김충식 쫓아다니면서 했던 취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직원들이 마약을 몸에 두르고 입국을 했어요. 근데 방첩사와 국정원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내란 수사 못지않은 거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백혜룡 경정은 그럼 왜 용산에서 외압을 행사했을까?
얼마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 사건이 나오기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할 거다 해서 경찰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마약 관련된 실적을 내야 된다. 9번의 연석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대박 성과를 낸 겁니다. 근데 외압이 들어와. 그리고 수사를 무마시켜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의 지시가 있었을 거는 합리적인 추측 아니냐.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무마시킨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럼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한 것 아닐까? 우리가 아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김건희가 지시한 거 아니냐. 김건희라고 딱 집어서 말씀은 못 하셨지만 그것까지는 합리적 추측이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사람들, 이들 가족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 가족의 사업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 공장장이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거기까지 그런 가설까지 세우셨다는 얘기죠? 하고 거기서 일단은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정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그냥 질러버리면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김건희 일가의 사업 아니었느냐. 자, 심우정이 지금 급하게 검경 합동 수사를 시작한 이유가 납득이 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급하게 합동 수사팀을 출범을 다시 시켰을까?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죠.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의 오빠과 동생이 또 말레이시아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지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덮은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알려진 게 74kg인데 백혜룡 경정은 300kg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300kg. 그러면 조 단위가 넘는, 너무 심각하죠. 지금까지 백혜룡 경정님이 쭉 했던 말들, 방송에서 했던 말들, 오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들까지 좀 정리를 해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심우정은 이것 때문에 죽을 마실 겁니다. 보통 500g에서 1kg 정도의 양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게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kg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덮었어요. 근데 이걸 덮는데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됐다.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세관, 인천공항,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이거는 진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한동훈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캄보디아 뭐 돈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쪽하고 연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와, 진짜 어마무시한 것들입니다. 상설특검을 저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경 합수부가 지금 출범을 해버렸잖아요.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빨리 뽑으려고 해도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일단 상설특검을 출범을 시킨 다음에 후속으로 대규모 특검을 다시 진행을 해야 돼. 와, 이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왜냐면 지금 심우정 검찰은 이거 증거인멸해야 되거든. 어떡할 거야? 진짜 큰일이다. 너무 소름 끼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수사하는 거 검경 합수부 이거 스톱시켜야 돼요. 근데 아무튼 요거 굉장히 규모가 크다. 내란 사건 못지않다 이거.